이제 제 영상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실 때 더 이상 이제 창업은 힘들다. 정부에서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창업적으로 솔직히 미래가 있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되게 많이 다신단 말이죠. 그래서 창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이야기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도록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부 차원에서의 창업 지원은 앞으로 계속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실업난이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실업난은 어떤 뭐 정권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뭐 생산성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기계들에 의해서 사람의 일자리가 뺏기는 그런 구조인데 기술은 앞으로 계속 발전하잖아요. AI 계속 나오고. 그러면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업난으로 인한 그런 사회 문제는 계속 발생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창업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관심사를 돌리면 실업난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저도 정권이 이번에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좀 유심히 봤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는 창업 지원으로 굉장히 많이 밀었잖아요. 그럼 정권이 바뀌고 나서 계속 창업으로 가는 게 사실 현 정권에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업 지원으로 좀 많이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작년에도 훨씬 더 많이 늘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20% 이상 늘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런 정부 부처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창업적으로 지원이 엄청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실업에 대한 그런 정부의 부담을 창업으로 돌리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창업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미 이렇게 창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기관들이 규모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생태계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순간에 없애버렸을 때 정부가 져야 되는 어떤 부담감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계속 나아갈 거라고 봐요. 뭐 더 나아가서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정부에 직접, 정부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창업 자금이 제일 많은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신경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있다라는 게 그런 초기 창업에 대한 지원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정부가 쉽게 놓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지금의 시스템은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창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한테, 자, 그럼 대안이 뭔가요, 여러분? 대안이 뭐예요? 취업하면 돼요? 여러분, 취업하면 될 것 같아요? 한 40대 후반, 50대 퇴사를 하고 나서 정말 뭘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알바도 못하니까 알바로도 안 시켜주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프랜차이즈 같은데 그런데 돈 엄청 퇴직금 밀어 넣고 그러고 일하는 거예요. 진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언젠가는 다 자기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계란을 자기가 깨고 나오면 그건 병아리가 되는데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된다. 그건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라도 빨리 그래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서 창업을 하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거 말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공무원이랑 자격증 시험에만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이 창업에 대해서 제가 갖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탈리아 경제같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랑 되게 비슷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뭐 사람들 성격도 급하고 둘 다 반도 국가고 뭐 여러 가지로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하면 명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류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과연 넥스트 한류가 뭐냐는 거죠. 저는 그 넥스트 한류가 우리나라가 이탈리아 같은 그런 명품 제품을 만드는 그런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명품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면 다 보면은 공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내 수공업 제품들이었단 말이에요.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그 가죽 제품들 중심으로 된 그런 공방들이 지금의 명품 시장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새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공방 이렇게 가보거든요. 되게 놀라는 게 예전에 비해서 이 공방 제품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제품보다 훨씬 나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공방들이 향후 그런 고가 브랜드로서의 케이팝을 이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시장들이 다 뭐냐? 다 중소기업이지만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시장을 장악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럼 그게 다 창업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내가 사업을 지금 당장 생각이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그런 채널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방문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